우리의 몸의 이제 구조가 실은 안에 있는 대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요추 질환의 정말 중요한 기능적 원인은 가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되게 무리가 안 되는 방법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 저희가 몸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정우재 원장님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고요. 전주에서 우주 메디웰 의원이라는 곳을 하고 있고 통증의학과 기능학 관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랑 정말 결이 맞아서 저희는 기능의학을 전수해드리고 저는 이제 통증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몸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몸이 무너지는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몸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피곤과 다른 개념으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꽤 건강을 추구하고 식단도 하고 에너지를 저는 넘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추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 저희 결을 따라오시면 제가 장 이야기, 뇌 이야기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데 궁극적으로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네. 특별히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기관들이 움직임을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쉴 때도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저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빠른 속도로 척추나 근골격계가 노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것 혹은 또 우리 몸을 만져주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의학 혹은 정골의학이라는 이렇게 개념들에서 보면은 구조는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의 이제 구조가 실은 안에 있는 대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능의학에는 이제 세븐 코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븐 코어인데 마지막 코어가 지금 말씀하셨던 구조, 즉 스트럭처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트럭처가 내부 장기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도 지배한다는 것에 전 너무 공감해요. 저희가 하는 스냅피 주사가 바로 그 원리에 붙어 있는데 병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일상에서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밸런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려운 개념 하나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셀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르고요. 세포 기계 신호 전달이라는 건데 몸을 자극하는 기계적인 자극을 만드는 게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대사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몸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들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드는 거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세포 기계 신호 전달, 셀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는 개념은 바깥에서 오는 기계적 자극 혹은 내부에서의 세포의 기계적 담겨짐들이 우리 내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암이라든지 또 다른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는 과정 패스웨이라고 요즘에는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메카노 트랜스덕션, 그러니까 기계 신호 전달을 이용한 치료법 중에 하나는 충격파,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꼭 병원에서 하지 않는 방법들에는 자가 근막 이완이나 스스로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극들이 내부에서 기계 신호 전달의 과정들, 패스웨이들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인지하고 몸에는 세포 기계 신호 전달이라는 과정도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이제 이 다음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이 근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즉 세포까지 바꾼다. 저희가 예전에 좀 어렵지만 후속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네네. 봤고 네. 또 움직임이 뇌를 좋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오늘 되게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예, 원장님이 너무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움직임은 그냥 단순히 많이 운동하면 좋지 심폐기능 좋아질 거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세포 기계신호 전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대사들까지도 맞아요. 영향을 네. 주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뇌 기능이나 네. 장 기능, 셀룰러 메카노 트랜스덕션은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계적 자극이 항상 적절해야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는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예. 혹은 이 운동이 주는 쾌감에 쾌감. 조금 더 몰입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아까 세포 기계신호 자극 관점에서 본다면 과도한 자극입니다. 네. 기계적 자극이 과도하면요 빠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자극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기계적 자극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나친 운동은 연부 조직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과하게 일으키니까 많이 다치시죠. 네. 혹은 많이 닳죠. 그래서 힘줄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상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빨리 늙어버릴 수가. 맞아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과한 운동도 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네. 결과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 기계적 자극은 적당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나이에 맞는 기계적 자극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기계적 자극을 찾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운동 전문가나 혹은 뭐 물리치료사 혹은 의사가 적당하게 처방하는 부분들도 개별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통되게 무리가 안 되는 방법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강화하는 목적보다는 이 근육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이제 뭐 영어로는 근육 강화는 머슬 스트렝스닝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예, 근력 운동. 그렇죠. 네. 근력 운동이죠. 네. 그리고 근육 활성화는 머슬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훈련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중고강도의 힘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저강도로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신장이 일어나지 않고 고정된 아이소메트릭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네. 근육을 활성화하는 수준이라서 이런 거는 나이를 떠나서 어떤 고령자들에게도 굉장히 알맞는 근육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네. 방법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몸을 움직이는 개념들 중에서 저희가 꼭 또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요.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는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의대 때 십체 해부 실습 네, 때 네. 근육은 다 이렇게 이제 다 꼼꼼히 보지만 네.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은 항상 뜯어서 버리잖아요. 보통 우리 네. 갈비 먹을 때 네. 이렇게 씹히는 그분들. 그쵸. 고기의 근막들이 네. 이렇게 질겅질겅 강하게 네. 씹히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막은 좀 소외되어 왔던 기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근막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여기에 많은 정보를 오고 가게 하는 뭐 신경이나 이런 수용체들이 되게 풍부하다. 혈관도 풍부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근육은 우리 몸에서 동력을 만드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ATP를 만들고 대사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은 많은 조직들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 주변의 신호들을 잘 전달해서 더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을 다 생각하는 게 좋고, 근육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 활성화로 이제 이걸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근막이라는 거는 이 근막을 스트레칭 하거나 또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 이거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이거 거죠.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육을 활성화, 네. 근막을 이완. 그렇죠. 우리 예전에 김주환 교수님 편도체를 네. 안정화, 네. 전두엽을 활성화처럼 네. 편한 절화처럼 우리도 네. 하나 용어를 정하죠. 네네네네. 그러면 근활 막완으로. 그쵸, 근활, 막완. 근활 막완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예. 이거에 따라서 운동을 실제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이게 이제 하실 때 보면은 뭐를 좋게 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인지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고, 또 많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이나 유튜브의 운동 정보들 보실 때 이거는 근막 관점에서 좋겠구나, 이건 근육 관점에서 좋겠구나를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좋은 움직임을 갖고 대사가 활성화되는 몸, 그리고 좀 덜 늙는 몸을 갖는 데 있어서 근육도 활성화시키고 근막도 잘 이완시켜야 되겠다. 좋아요. 이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은 근막이 이완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이 이야기를 좀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텐서그리티라고 부르는 생체 긴장 무결성이라는 개념. 한국말로 해도 무지 어렵네요. 맞습니다. 저도 네. 이거를 처음엔 봐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해하면 네네네. 좋은 텐데요. 네. 생체를 우선 빼고요. 텐서그리티, 긴장 무결성만 보면 좋을 텐데, 긴장도가 있는 어떤 구성체인데요.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다리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큰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딱 올려놓고 이 다리에 전체적인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를 쭉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어들이 이 다리의 무게를 적정한 긴장력으로 전부 다 분산해서 갖는 거죠. 이런 건축적 구조를 긴장 무결성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축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학이나 건축학에 있던 텐서그리티라는 개념을 닥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몸에다 가져와다 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몸이 긴장 무결성을 갖느냐? 근막을 통해서 그런 긴장 무결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이 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치 그 영화 베놈을 보면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나와서 몸 전체와 저 속까지 다 덮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베놈이랑 괴물이 되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이 몸 전체를 겉에부터 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근막이란 게 전부 짱짱하게 긴장형으로 덮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이 와이어 같은 역할을 근막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근막이 한쪽이 딱 단축이 되면 이 긴장도가 여기가 늘어나면서 이 긴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끓여져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막이 한쪽이 너무 과도하게 단축이 되면 밸런스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밸런스의 틀어짐은 몸에 이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막을 좀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근막을 이완시키는지 한번 좀 포커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해야 되는 근육이나 근막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한테 하나만 좀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근육,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근막은 대요근이라는 허리 쪽에 있는 큰 근육. 네. 이거는 장요근이라고도 부르는데, 긴 근육. 이 여기에서의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근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젖산을 생산하는
활성화할 만큼 대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활성화돼 있으면은 몸의 대사 능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좋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면 반드시 저는 대요근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허리와 골반의 관점에서 이제 대요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흉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움직임이라는 책을 쓴 그레이 쿡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몸의 어떤 기능을 평가하는 FMS라는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안한 몸을 검사하는 방법들 중에, 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컨셉트라는 게 있어요.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 컨셉트라는 건 뭐냐면요, 한 관절이 가동성 관절이면 그 다음 관절은 지탱하는 안정형 네. 관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는 누가 봐도 가동성 관절이잖아요. 그럼 팔꿈치는 안정형 관절이고요. 손목은 가동성 관절이고 요 손 부위는 안정형 관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가동성 관절이 잘 못 움직이면 안정형 관절이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돼야 되는 관절이 과사용되게 돼서 안정형 관절이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간으로 가져가 보면 흉추는 가동성 관절이고요, 요추는 안정형 관절인데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으면 요추를 더 많이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요추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요추 질환의 정말 중요한 기능적 원인은 흉추의 가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또 중력의 영향으로 근력의 힘들이 빠지면서 흉추가 더 말리면서 가동성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또 대요근과 함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흉추의 가동성이다. 그 다음 근막은 대요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들도 중요하겠지만 흉추와 요추에 있는 근막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복부의 근막들, 이것들을 이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체간이 중요하고, 이 체간이 틀어져 있으면 또 밸런스도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저는 선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장 강조한 근육, 또 근막이 첫 번째가 대요근이고, 네. 또 대요근과 흉추를 연결하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부분 시청자들이 대요근이 어디지 용어는 이제 간신히 어렴풋이 이해했는데 좀 눈으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직접 근육을 활성화되어보고 근막을 이완 당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동하실까요? 예, 이동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정우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론대로 우리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막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은 굉장히 몸이 뻣뻣하고 하종이 아픈 데가 많아서 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원장님은 허리도 한동안 좀 안 좋으셨었다. 맞아요.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었고. 그거 그래도 운동하면서 많이 극복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최근에 정말 운동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운동을 1도 안 하다가 제가 한 1년 전부터 살고 싶어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이 요가 또는 필라테스 또는 이런 근막을 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하면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뛰는 게 또는 걷는 게 좀 더 지탱해 주는데 그건 또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세부터 또는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않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근육 또 근막 두 가지의 관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가 상보적이고,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근막을 이완하는 것도 어쨌든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몸을 이제 사지와 체간으로 나눈다면 사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지가 붙어서 움직이는 체간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여기를 그래도 하면 빠르게 효과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또 쉽게 해볼 수 있을 거다 라는 부위들인데요. 미리 두 개를 설명드리자면은 대요근이라는 허리를 크게 잡고 있는, 우리가 장요근이라고도 하고요. 한 번만 이렇게 돌아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대요근이라는 거는 이제 요추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쭉 시작을 해서 이 대퇴골에 소전자 있는 부분까지 붙는 근육인데,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커다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너무 단축되거나 또 너무 이완되지 않은 상태들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요추의 안정화는 항상 흉추의 가동성이 좋은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흉추의 가동성들을 좀 확보해 나가지만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동작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요근을 젊은 사람들은 스쿼트나 뭐 혹은 둔근을 살려주는 힙스러스트나 런지나 이런 동작들로 강화를 시키지만 이게 근육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화하는 운동들을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했을 때는 탈이 나요. 무조건 더 손상을 입는다든지 혹은 몸 전체가 더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살이 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단계부터 하면 좋겠고, 실은 활성화를 꾸준히만 한다면 굳이 이 근섬유가 막 늘어나는 강화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능과 대사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요근을 스트레칭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자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실까요? 네. 네네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먼저 대요근이 좀 단축되어 있는지 혹은 단축되어 대요근을 있는지. 감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결합 조직이 좀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지 네.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볼 건데,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테스트가 네. 토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침대 정도의 높이인 곳에서 검사를 스스로 셀프로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이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머리 한번 이쪽으로 하시고요. 조금 이제 엉덩이를 더 밑으로 내려오실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한 뼘이나 한 뼘 반 정도 엉덩이가 오게 이거를 내리시고, 그다음에 검사할 때는 한쪽 다리를 드신 다음에 이거를 쭉 가슴까지 잡아 당기세요. 그럼 이렇게 살짝 뜨시죠. 지금 무릎까지 이렇게 좀 뜬단 말이에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 대퇴 직근 쪽이 좀 더 단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뜬다, 이렇게 고관절이 좀 뜬다, 그럴 때는 대요근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당겨진 느낌이 있으세요? 네. 예, 그럴 때는 이 자세로만 봤을 때는 대요근 쪽보다는 대퇴직근 쪽이 좀 단축이 있으실 것 같다. 반대를 한번 해보실게요. 가슴까지 쭉 모아보시고, 여기는 보면은 약간 고관절도 같이 조금 구부러지고 계시고, 왼쪽처럼 이 다리도 지금 이렇게 잘 안 내려가죠. 이거 지금 진짜 안 내려가죠, 그죠? 진짜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이 대퇴직근 쪽의 근막이 타이트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세로 조금 더 쭉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얘는 쭉 내려뜨리면 이렇게 된 상태로 평가하시고, 지금 이렇게 종아리가 딱 펴지면서 무릎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는 대퇴 직근 쪽이 지금 훨씬 더 타이트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토마스 테스트를 할 때는 대요근하고 대퇴직근하고 어디 쪽이 좀 더 타이트한지를 구분해서 보는 방식이긴 하지만 근막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서 대요근을 푸는 동작들을 같이 잘 하면 대퇴직근이 많이 타이트한 경우더라도 이게 충분히 쉽게 잘 해결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 검사를 하셨으면 먼저 해볼 수 있는 대요근 쪽의 스트레칭은요, 요가 매트 하신 다음에 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저 자주 해요, 이거. 그러시군요. 네. 제가 먼저 좀 동작을 보여드리면 무릎을 먼저 꿇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 쪼그려 앉는 것은 아니라 이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쪼그리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장요근 쪽은 두시고 스트레칭을 안 하는 쪽을 90도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을 잡으시고 앞으로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고 내가 조금 여기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있고 이것들이 조금 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더 앉아서 쭉 당기셔도 되는데 이제 이때 좀 주의하실 거는 이쪽에 당겨지는 느낌을 더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좀 고관절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동작 정도로 하시는데 쭉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앞으로 너무 나가면 안 당겨지니까 좀 이렇게 세우시면 더 당겨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로 15초 혹은 내가 견딜 수 있으면 20초 정도 해서 3세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제가 아까 봤을 때 이쪽도 단축이 있었으니까요. 네. 90도 정도로 세우시고 이거 조금만 더 당길게요. 90 정도 세우시고 앞으로 쭉 이동하실게요. 후 내쉬면서 여기 잡으셔야 조금 균형감. 당겨지시나요 여기? 당겨지는데 네. 이게 원래 발꿈치가 뜨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떠도 돼요. 아, 네. 예, 이쪽은 목적이 아니니까 얘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고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5초 정도. 부들부들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점점 협응 능력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니까요. 왜냐하면 준비 운동 안 한 상태에서 하면은 누구라도 다 흔들립니다. 최대한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조금 더 트라이 해보실까요? 이거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다시 이제 세워 보실게요. 자, 이제 반대쪽 하실게요. 자, 또 여기 쏙 잡으시고 쭉 허리 세운 다음에 내려가시고. 어떠신가요? 여기 당겨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네. 여긴 좀 더 안정감이 생기네요. 그러세요. 쭉 하시고 한번 쭉 일어나 보시고.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도 하신 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직접 스트레칭 방식으로 이완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네. SMR이라고 해서 셀프 마이오파셜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근막 이완. 예, 스스로 근막을 이완하는 방법인데 이 장요근, 대요근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라 이완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장요근을 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마사지기가 있어요. 아,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예, 이거는 저도 10,000원 안 되게 네네.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장요근 마사지기라고 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은 배에다 대놓고 장요근을 깊게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해서 복직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장골근을 따로 누를 수도 있고요. 네. 때때로 이제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이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목적은 이제 장요근 치료가 목적이니까 네. 이걸 한번 하는 걸 제가 먼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요근은 배꼽 높이에서 살짝 위 혹은 살짝 아래 혹은 딱 배꼽 높이 이 정도에서 이제 쭉 눌러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이 내가 땡긴다 하면은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요. 아래다 두고요. 배꼽 먼저 테스트 하기 위해서 배꼽에다가 딱 걸쳐줍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 배 쪽에 깊은 곳이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쭉 그냥 뻗으시면 돼요. 거의 이 마사지기를 내가 품어서 안 보인다 싶은 정도의 느낌으로. 그럼 이게 장요근만 이완하는 게 아니라 복직근이나 외복사근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도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 연결된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기능이 활성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 나는 그래도 장요근을 더 타겟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나의 돌기만 사용해서 조금 더 내가 깊은 데에 자극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서 쭉 넣고 푸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너무 아프면 팔로 좀 버텨주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완하시면 되는데요. 원장님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플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장요근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장요근 위치는 이제 여기가 전상장골근이면 네. 여기 이제 장골근이 따라 올라가면서 네. 안쪽에서 대요근하고 만나는 거니까요. 네. 배꼽 높이에서 우선 찾아보시고 네. 이쪽에 찾아보시고 좀 네. 더 밑에 조금 더 위에 이 사이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요렇게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대시고 배꼽을 맞춰서 대시고 예. 자,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네.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 이제 완전히 힘 빼시고 숨을 후 내쉬면서 자극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복직근만 이렇게 좀 자극돼도 괜찮습니다. 네. 통증은 따로 없으셔요? 뻐근하고 좋아요. 아, 예. 예. 약간 풀리는 느낌 같은 건 있으세요? 네. 네. 이거는요, 좀 견딜 수 있으면 20초 이상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느끼시다가 나는 그러면 조금 더 근막이 유착된 데가 더 있나 하고 드셔서 좀 더 위로 올려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기는 별로 자극이 안 되시고 조금 내려볼게요. 여기가 좀 더 자극이 심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배꼽 아래쪽에 딱 그 장골근 지나가는 그 주변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하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기를 이용한 스트레칭, 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이완하실 수 있고, 이 복부는요, 또 장요근은요, 이렇게 근막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른 내부 장기들 에도 혈액순환에 좋은 영향들을 주고 또 림프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내가 뭐 변비가 좀 심하다거나 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장이 예민하다 이런 분들 뭐 혹은 가슴 답답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또 좋은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막 관리법일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한쪽만 좀 자극해 볼까요? 훨씬 자극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사용하면 정말 더 대요근까지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세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이 마사지기를 한쪽만 이용해서 깊이까지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원장님도 틈틈이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만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네, 반드시 필요한.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대요근을 활성화하는 방법인데 네. 한번 여기 똑바로 누워 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근막을 이완을 했으니 이제 근육을 동원해서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장요근을 활성화하는 동작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척추가 정렬이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집중할 거는 고관절을 구부리는 느낌을 조금 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복부나 고관절 혹은 여기가 연결된 대퇴직근들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좀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할 때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잘못된 패턴입니다. 자, 이 자세에서 아주 쉬운데요, 무릎을 이렇게 세웠다가 발바닥을 바닥에 댔다가 이거를 고관절의 긴장감을 이용해서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90도가 됐죠. 이거를 20초만 유지해 보실게요. 제가 손 놓을게요. 네. 혹시 떨리는 느낌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 예.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자극하면서 근육을 긴장시켰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괜찮은 걸 것 같습니다. 이게 훈련이 특별히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운동 많이 한 사람도 바로 이걸 하면은 처음에 좀 떨려요. 네. 예. 이렇게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15도만 풀게요. 아. 15도만 풀고 이 상태로 또 15초. 요게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네. 예. 여기까지도 긴장감 느껴지세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리시고 각각 15초씩이요. 예, 15초씩. 자,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딱 대시고 이렇게 발바닥을 한번 대는 느낌 느끼신 다음에 네. 그 다음 고관절을 이용해서 좀 들어주시고. 여기 긴장감 있으신가요? 네. 허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좋고요. 이렇게 15초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 살짝 뻗어서 15도만 유지하시고, 여기는 조금 떨리는 느낌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쪽의 대요근이 지금 조금 더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나 다른 근육들이 협응을 잘 못해주고 있거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근막들에 약간 단축이 있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많이 당기세요? 당기진 않는데 네. 말한 것처럼 떨리는 떨리네요. 느낌. 네. 자, 내리실게요. 자, 이렇게 한 번은 훈련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발을 살짝 한번 대시고, 그 다음 고관절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떨림이 좀 어떠세요?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좀 나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조금씩 시켜나가는 건데요. 그래도 원장님은 활성화가 조금 빨리 되시는 편인 거고 어떤 분은 이거를 며칠 좀 반복을 해야 점차 떨림이 없어지실 수도 떨림이 없는 게 약간 예. 일종의 안정화가 되는 안정화되고 거죠. 그리고 이 그 근육이 목표로. 이 정도의 자세 유지를 버틸 수 있는 근육의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도 30초, 1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떨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살짝 내리실게요. 이 정도. 이 자세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후덜덜이네요. 예, 다리 살짝 내리시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이쪽이 잘 되시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버티시고요. 다리 내리셨잖아요. 네. 조금만 더 욕심 내면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벌리세요. 그러면 이제 내전근까지 자극이 좀 오세요. 좀 오시나요, 이쪽에? 네. 예, 그렇죠. 이걸 버티는 것까지 3단계를 많이 하시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요추의 안정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세는 좀 기억하시고 원장님 그냥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너무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하기 편하거든요. 네. 이거를 정말 꾸준히 3개월 생각날 때 그냥 매일 안 하셔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4-5번 챙겨서 하시면 굉장히 허리 안정화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운동의 주 목적이 결국 허리 안정화군요. 네. 허리 안정화기도 하지만 실은 이 체간, 그러니까 이 요추의 안정화를 만드는 근육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한다면 뭘 할까? 그러면 대요근을 하는 게 맞겠다. 둔근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광배근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은 장요근부터, 그러니까 대요근부터 먼저 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법. 네.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백 런지라든지 그다음에 월 스쿼트 그래서 이제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힙스러스트 뭐 이런 동작들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맞아요. 예,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대요근 대상으로는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한 자가근막 이완, 그 다음에 활성화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고 사실은 매우 쉬운 듯 하면서도 네. 사실은 제가 떨린 거 보니까 네. 훈련이 필요한 지점이고 3개월만 하면 된다니까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추의 안정화는 이제 흉추의 가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원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그리고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흉추가 가동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흉추의 가동성을 살리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흉추 가동성을 좀 검사해 볼 수 있는 것부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가운데로 해서 흉추의 가동성 검사는 그냥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 앉았을 때 내가 허리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젖혔는지 혹은 너무 뒤로 빠졌는지만 인식하시고 너무 앞으로 빠지거나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은 중립이라고 최대한 생각하고 앉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검사자가 할 때는 팔을 들어서 회전을 하지만 스스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팔이 너무 힘드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 때 너무 이건 잘 고정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원장님 느끼시기에 어디가 조금 더 이쪽이요. 그렇죠. 왼쪽이 더 잘 안 돌아가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조금 더 흉추 가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자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가 사이드 밴딩이라고 하는 살짝 틀어주는 거 이렇게 자극하는 것부터 검사하고 나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다시 원래 돌아오시고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사이드 밴딩 해주시는데 실은 요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저희 아까 대요근 할 때도 이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했잖아요. 이완을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내려오실까요? 이제 마사지 볼이 뭐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땅콩볼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등을 풀 때는
좀 작은 게 낫습니다. 이건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땅콩볼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네. 마사지볼이라고 아. 검색하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바닥에 두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치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딱 바로 반대 부분 이렇게 몸 돌려주시면 견갑골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페리어 앵글, 그러니까 여기 각진 곳, 요 라인 정도, 혹은 명치의 바로 뒷 정도. 여기가 이제 대략 흉추 7번이나 6번, 소화와 8번. 관련된. 야, 그렇죠. 그 주변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위, 아래 부분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가 눌러볼 거는 명치의 바로 맞은편 쪽.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공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훨씬 자극이 잘 들어오세요. 왼쪽, 오른쪽 다 찾아가면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우셔서 팔을 편안하게 뻗으세요. 다리도 쭉 뻗으시면 저는 지금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왼쪽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팔을 들어도 저는 자극은 지금 쭉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위아래를 전부 다 자극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으짜. 아래도 자극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위쪽도 자극해보시고요. 팔과 다리를 뻗고 쭉 누우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척추에 보면 가시돌기라고 이렇게 만져지는 가운데 뼈 있죠? 이 뼈에서 조금 옆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쭉 이렇게 자극하시고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쭉 누워서 자극하시고 쭉 펴셔도 되고 조금 내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몸을 밀어도 되고요. 자, 지금은 정적으로 몸을 내려가지고 이걸 누르기만 했잖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하셔도 돼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를 살짝 드시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과 근막의 결들이 좀 느껴지면서 풀 수가 있어요. 위아래나 좌우 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가능한 세우는 게 좋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직선으로 하시고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대시고 자, 다리 한번 서서히 뻗어보시고 자극이 좀 오시나요? 많이 오네요. 많이 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좋아질 일만 이제 남았겠죠? 네. 예, 예, 예. 그렇게 조금 움직이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자극이 오면서도 약간 풀리는 편안한 느낌 네. 같이 오는 위치 찾아서 원장님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편안한. 예, 굉장히 행복한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오랫동안 푸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풀면 이제 이 근육 근막들이 너무 과하게 좀 자극돼서 몸살처럼 하루 이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부위를 1분은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지 않겠죠? 굉장히 고령인 분들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누가 누르는 게 아니고 내 체중 정도니까 그런 위험은 그래도 적을 거다 생각하고 반대쪽도 한번 제가 대드려 볼게요. 네. 좌측이 좀 더 자극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세요? 좌측이.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인데 원장님은 대요근이 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쪽도 좌측 그리고 이쪽이 그런 것 더 같아요. 타이트하게 느낀 것도 좌측이셔서 좌측의 표층근막을 따라서 연쇄적으로 좀 근막의 기능 이상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엄밀하게 분석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개는 저도 외래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표층근막 따라서 같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고요. 상체 하체가 그다음에 심층근막을 따라서 상체와 하체가 반대쪽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이쪽 왼쪽이 더 안 좋은 패턴 같아서 그냥 원장님만을 위한 처방은 하실 수 있으면요 여기 한번 누르면 아프신가 봐주세요. 요 누르는 부위가요? 예예예. 아, 누르는 부위는 아프죠. 여기 좀 아프세요. 예. 매우 아프지만 참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요? 여기 좀 안 좋으시죠? 혹시 여기 괜찮은가? 거기도 불편해요. 그쵸. 장경인대라고 해서 ITB, 일류 TBR 밴드, 이 밴드의 바로 앞쪽
근육을 많이 풀어드리는데 여기도 그냥 습관적으로요, 원장님 평소에 이렇게 많이 푸셔요. 그래서 자주 이제 풀어주시고 이제 내려와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땅콩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하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도구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스파인 코렉터라고 네. 검색하면은 구매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이것도 저렴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는 그냥 천천히 지금은 팔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팔을 올리는 동작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네. 천천히 팔을 배꼽 정도에 대고 머리까지 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고 저도 이거 쉽지 목소리가 잘 안 않아요. 나오네요. 자, 이 자세에서 내가 이제 이게 익숙해진다. 네.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팔도 같이 뻗어서 펴보는 거예요. 쉽지 않던데.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은 네. 내가 가동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원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제 몸을 이렇게 싹 대시고 앉아요. 앉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스트레칭하는 펴지는 느낌으로 좀 유지하시고 이것도 뭐 견딜 수 있으면 15초, 힘들면 뭐 5초나 8초 하고 또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시도하실게요. 조금 더 가시네요. 예. 이 이제 근막의 엘라스티시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반복 동작을 통해서 실은 근막이 스퀴징 됐다가 다시 재수화, 리하이드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쭉 다시 내려와 보실까요? 이제 조금 더 가시네요. 그죠? 예. 성장 드라마네요. 근데 굉장히 빠르네요. 진행 속도가. 성장 드라마가. 조금 욕심도 좀 내볼까요? 자, 요 정도.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손 하시고 이제 내려오실게요. 예. 아이고. 자, 뭔가 되게 예.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네. 이건 자주 하시면 네. 되게 좋을 건데 흉추 가동성을 위한 근막 이완을 했고 셀프 마요파샬 릴리즈를 했고 땅콩볼로 네.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원장님? 이제 활성화. 활성화겠죠. 예. 그런데 네. 우리가 흉추는 네. 중하부 흉추를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네. 중하부 흉추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네. 가장 먼저 활성화할 것들이 이 하부 승모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부 승모근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제 Y 레이즈라는 게 있죠. 엎드려서 하는 혹은 앉아서 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 Y 레이즈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됐을 분들이 제일 많을 거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선은요, 문이 있으면요, 네. 문에 한쪽 기둥 있죠. 네. 기둥 있는 상태에서 팔을 거기다 대세요. 네. 견갑골을요, 당기시고 뒤로 하강. 후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걸 숄더 패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이 붕 뜨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기둥에 팔을 대시고 견갑골을 딱 여기다가 잘 고정, 후인 하강에서 고정하신 다음에 혹시 여기에 어떤 느낌 같은 거 지금 안 오시죠? 여기에 내가 뭔가를 느낀다라는 느낌으로 팔을 조금만 당겨 보세요. 네. 예, 지금은 자극 안 오시죠? 조금만요. 여기에 조금 오나요? 네. 이게 지금 조금 온다는 건 뭐냐면요, 신경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활성화가 됩니다. 원래는 요거를 엎드려서 슈퍼맨 자세를 하고 여기에 긴장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기둥을 이용해서 저렇게 기둥을 딱 대시고 여기 견갑골 후인 하강 그 다음에 여기에 긴장을 느끼면서 팔을 조금 뒤로 젖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자극 느껴지시나요? 네. 이쪽에 긴장감. 네. 예, 느껴지시죠? 이걸로 여기를 활성화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건데요. 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문에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 살짝 대시고 그다음에
어깨 견갑골을 후인 하강, 그쵸?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후인 하강 시키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살짝 하면서 이쪽에 긴장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렵다 그러면 후인 하강 딱 뒤로 살짝 젖힐 때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면 느낌 느껴진 그 자세로 15초. 그 다음에 또 풀었다가 또 후인 하강 당겨서 15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여기는 대요근보다 활성이 더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시면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또 흉추 후만이 심해지는 것들을 점차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2개만 난 꼽으면 뭘 꼽아야지 했던 게 네. 대요근하고 그다음에 흉추 가동성이었고 이것들을 근막 스트레칭, 그다음에 근막 자가 이완, 그다음 활성화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보셨는데 네. 좀 느낌은 어떠셨나요? 저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론을 알고서 하니까 그냥 반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네. 짧게 풀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마 더 많은 근육들이 필요한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거고 네. 고정 댓글에 우리 정우주 원장님의 그 유튜브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우주 메디웰 TV이고요. 거기에서 안 아픈 몸 만들기라는 어떤 코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의 네. 코너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아마 각종 부위별로 네. 풀어주실 것 같아요. 부위별로 저희가 부위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운동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결국은 저희는 장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려면 특히 저희 같은 나이에는 운동 그리고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현대인들이 어쨌든 잃어버린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양도 잃어버렸지만 움직임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시 복구하는 데는 근육과 근막의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김경철 원장님 통해서 기능의학이라는 것들을 또 계속 배워갈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데 이 자리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욱 더 몸둘 바를 모르게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 구독자의 그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이제 근막 리셋 오늘은 2편을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목을 했으니까 오늘은 어깨 관절 쪽 근막 리셋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깨 이제 뭐 MRI나 뭐 초음파 검사하고 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큰 이상이 없는데 나는 계속 어깨 관절이 아파. 뭐 혹은 이제 이상이 있어서 뭐 치료는 잘 했는데 또 통증이 남아 있거나 그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어깨가 좀 계속 아프다 할 때 오늘 알려드리는 근막 리셋 포인트들을 스스로 치료하면은 굉장히 어깨 통증도 많이 감소하고 어깨도 가벼워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들을 스테코의 이제 근막 이론, 포인트들을 베이스로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처음 알려드릴 포인트는 첫 번째 전 내측과 외측 어깨 부분입니다. 전 내측과 전 외측의 어깨 부분은 어느 포인트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쇄골이 있죠. 쇄골이 있으면은 쇄골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쏙 들어가는 부분에 가운데 정도 이렇게 좀 눌러보면 근육이 좀 짱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근막이 좀 짱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거기를 좀 부드럽게 손가락 끝을 가지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좀 열이 전도되도록 손끝에 있는 열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게 전 외측의 어깨 포인트예요. 전 외측의 어깨 포인트. 그 다음에 전 내측의 어깨 포인트는 가슴으로 내려와서요. 우리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갈비뼈에 붙는 위치들이에요. 갈비뼈에 붙는 위치들. 그래서 우리 갈비뼈 2, 3, 4, 5번 쪽에 붙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통증이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로
이렇게 만지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전 내측 이렇게 풀어줘요. 네.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고 풀어줄수록 조금 더 좋고, 풀면서 심호흡도 하시면 좋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문질러서 반대쪽도 찾아서 내쉬고, 또 쇄골 바로 이쪽 오목한 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죠. 이 포인트들은요, 어깨 통증에도 좋지만 팔이 저리거나 한 분들도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자, 이렇게 이제 전 내측과 전 외측의 어깨 포인트.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깨 관절 쪽은 가지는 않았지만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포인트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후 내측, 외측, 어깨 부분을 치료할 거예요. 스티커는 이제 여기를 실은 견갑이라고 해놓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편의상 어깨라고 표현했지만은 스테코에서는 여기를 견갑이라고 좀 해놓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스테코를 알던 분이 이제 요 내용을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굳이 좀 요 말씀은 드리고, 한글 번역을 할 때 한자 표현하고 한글 표현을 좀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부 좀 한글 표현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후 내측과 후 외측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로 돌아서 할 건데 도구가 좀 필요해요. 손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보면은 제가 오늘 준비물로 도구를 골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마사지봉, 뭐 괄사봉이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뭐 몇천 원가량,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팔아요. 거기에서도 몇천 원가량이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거를 설명드리니까 이런 거 구매하셔서 마사지 쓰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마침 목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깎아서 저한테도 선물 하나 또 해주시고, 본인도 쓰신다. 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부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넓은 면은 넓게 쓰고, 뾰족한 부분은 문지르기는 이제 오늘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구들을 좀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후 외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후 외측은 뭐 굳이 이제 골프공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렇게 승모근이 있죠. 승모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가면 뾰족하게 올라온 뼈. 이게 이제 견봉하고 쇄골이 만나는 이제 견쇄관절인데, 그 견쇄관절, 뾰족하게 올라온 뼈에서 살짝 안쪽에 있는 승모근을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고요. 여기서 조금 딸깍딸깍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를 손가락으로 좀 깊게 눌러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골프공을 이용한다면 골프공을 굳이 굴리지 않으시고 골프공을 살짝 잡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구를 쓸 때의 단점, 손은 마찰을 하면 열이 좀 더 잘 나오는데 도구는 마찰을 했을 때 이제 손만큼 열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은 있는데, 대신에 반대쪽 손이 좀 덜 필요하고 조금 더 강하게 압력을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올라와서 승모근의 가운데 쪽, 그리고 쇄골로 이어지는, 승모근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이쪽 근막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쇄관절에서 바로 안쪽 조금 더 올라와서까지 이렇게 이제 후 외측 치료 가능하고, 그다음에 후 내측이 손으로 어려워서 제가 도구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이렇게 보면 견갑골이 있어요. 날개뼈라고 하죠. 날개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독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견갑골의 가시예요. 네. 스카퓰라 스파인. 근데 견갑골의 이 가시 부분을 길게 이렇게 잡는다면 거기 이제 가운데쯤 주변에 보면 이 가시 부분에 뼈 바로 위거나 뼈의 조금 상단 혹은 하단에 이렇게 누르면은 조금 뭉쳐 있거나 타이트해져 있거나 좀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문질러 줍니다. 여기를 문질러 줘요. 또 이게 후 내측은 두 개인데, 후 내측 어깨는 거기를 따라서 가시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끝나는 부분. 이제 이 견갑골이 딱 끝나는 부분, 거기에 이렇게 눌러보면 저는 여기가 이제 좀 아프면서 시원한데,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이제 대개는 풀어주면 좀 도움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게 손으로 하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악력도 들어가야 되지 반대쪽도 엄청 당기거든요. 그래서 골프공으로 좀 해주던가 이렇게,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마사지 봉으로 이렇게 끝에를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죠. 네,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아프네요. 이제 이렇게 풀어준다. 그래서 후 외측 어깨, 그다음에 후 내측 어깨,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 외측 쇄골 위에, 그리고 전 내측 여기 소형문 붙는 쪽, 그다음에 후 외측 승모근 쪽, 그다음에 후 내측 견갑의 가시, 그다음에 여기 견갑 안쪽 가시랑 같이 끝나는 부위, 그 부위들을 풀어주는 게 어깨 세트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결된 것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깨의 다음 분절로서, 여기에서 몸쪽에 좀 멀어지는 부위의 분절로서 이제 위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내측, 외측, 자, 위팔 부분을 할 거예요. 위팔이면은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전 내측의 위팔부터 해볼게요. 전 내측의 위팔 부분은 팔을 살짝 들어서 머리 이렇게 대세요. 머리 좀 뒤쪽에 이렇게 살짝 대면 겨드랑이가 벌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겨드랑이 앞쪽에 덩어리로 만져지는 근육 덩어리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 만지면서 시원한데, 요 근육이 대흉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흉근의 근건 이행부, 마이오 텐디너스 패시지인데, 이 근건 이행부가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스테코가 말하는 주요한 근막 치료 포인트, 분류 중에서는 CC랑 CF 분류 중에서 이제 CF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흉근, 피디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자, 대흉근 요렇게 문질러요. 요렇게 덩어리로 잡고, 오, 좋아요. 대흉근 어때요? 좀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시면은, 들고 요렇게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이게 이제 전 내측이에요. 전 내측. 여기는 뭐 중독적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외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근 있죠. 삼각근에 이제 좁아지는 삼각근에서 삼각근의 앞쪽을 할 거예요. 삼각근이 원래는 이제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나뉘는데, 삼각근의 앞쪽인데, 삼각근에서 완전 옆쪽이 아니라 앞 삼각근을 조금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덜컹덜컹 조금 더 내려보세요. 조금, 그쯤이에요. 꽤나 조금 팔로 내려가는 쪽.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여기를 덜컹덜컹 하는 부분을 잘 풀어주셔도 되고, 아프면서 시원한 부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아프면서 시원한 부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고, 여기는 내가 반대손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아이템 등판 잡고 하면 확실히 도구를 쓰면 압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압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해주는 손이 좀 덜 필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어도 좀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뭐 한두 번씩은 좀 얘가 등판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전후, 후 가겠죠? 후, 내측, 외측, 위팔이겠죠. 자, 후 내측, 외측, 위팔. 제가 이제 돌아서 알려드릴게요. 몸을 돌려서, 자, 또 아까처럼 전 내측, 외측, 위팔 할 때처럼, 내측 할 때처럼 팔을 이렇게 들어요. 팔을 들어서 약간 뒤통수 위쪽에다가 또 이렇게 놓습니다. 약간 뒤통수 위쪽에다 놓고, 자, 이제 여기 근육 있죠, 여기 팔에 있는 근육 중에 여기가 삼두근이거든요. 삼두근인데, 삼두근이 요 견갑에 붙는 그 즈음에, 이제 견갑에 붙는 부위 즈음에서 쭉 만져서, 전 벌써 여기부터 아픈데요, 그죠? 붙는 부위, 그쵸? 꽤나 아프죠?
꽤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뭉쳐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세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게 웅크려지는 데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야 돼요. 자, 여기를 잘 풀으셔야 돼요. 처음에 하고 하루 이틀은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지만 반복하면서 좋아지고, 아프다 그러면은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도움이 되고, 또 온찜질 도움이 됩니다. 이걸 했는데 너무 아파요 닥터 우주, 그러면 이제 뭐 타이레놀 2알 정도는 괜찮아요. 몸에 크게 해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했는데도 너무 아플 정도면은 이제 병원에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요렇게 풀어주고요. 예, 요렇게 주물러 풀어주고, 이제 여기는 도구를 쓰기보다는 주물주물 삼두근까지 쭉, 삼두근까지 쭉. 이게 후 내측 위팔이고요. 후 외측 위팔은 삼각근, 아까 전삼각근 했죠, 아까. 이번에 후 삼각근. 삼각근 중에서 뒤쪽을 따라 내려서 요쯤입니다. 요쯤에 있습니다. 오, 예, 어우,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하고, 이것도 도구 등판. 도구 할 수 있겠죠? 도구 할 수 있겠죠? 예. 어우, 저는 여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이제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진료 특성상 주사를 많이 놓다 보니, 예. 저는 오른팔도 안 좋고 왼팔도 썩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할 때 이쪽만 쓰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항상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킥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4개 말고 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5번. 이게 전 외측 가슴이에요. 어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위치입니다. 여기를 잘 치료해야 어깨가 좋아지는데요. 어디냐면, 또 팔을 이렇게 올리시면 아까 이제 대흉근 있었잖아요. 대흉근보다 이제 가슴 쪽. 그래서 우리 젖꼭지 있으면 젖꼭지에서 따라서 쭉 그냥 옆구리로 가세요. 옆구리로 가면 갈비뼈 만져질 거예요. 이 만져지는 갈비뼈, 여기에서 이제 살짝 위아래들인데, 여기에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앞 톱니근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요 톱니 모양의 근육인데, 요 부위, 피디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젖꼭지 따라서 여기 옆구리로 가서, 예, 안 좋죠, 안 좋죠. 몸이 여기저기 많이 굳어 있으셔.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어깨 통증에서 엄청 중요해요. 예. 여기를 풀어줘야 돼.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손으로 하기 나는 힘들어. 골프공 등판, 골프공으로 요거는 좀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도 되겠죠? 문지르듯이 해도 좋아요. 어우 좋아요. 반대쪽도 전거근, 좋아요. 손으로 뭐 이렇게 달걀 감싸듯이 해서 굴리지 않고 하셔도 되고, 굴리면서 하셔도 되고, 스타일은 취향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알려드렸어요. 오늘 쭉 알려드렸고, 저는 이 중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반드시 뽑아라. 꼭 반드시 이것만은 뽑아라 라고 하면 너무너무 다 소중하지만 요렇게 뽑고 싶어요. 그래서 전 내측 외측 위팔, 후 내측 외측 위팔, 전 내측 가슴, 이것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 내측 위팔은 여기 대흉근, 자, 그 다음에 팔 올린 김에 후 내측 위팔까지, 자, 전 내측, 후 내측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전 외측 위팔, 전 삼각근, 후 외측 위팔, 후 삼각근, 띵띵. 그 다음에 아까 들었을 때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들어서 여기 전 내측, 후 내측 위팔 하면서 가슴까지 같이 하고요. 전 외측 가슴까지 띵띵띵, 팔 내리고 삼각근 전, 후, 이렇게 해서 쉽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세 부위 다 합쳐서 5부위네요. 3개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5개. 이 5개 포인트만 잘 풀면 좋고요. 꽤 통증 있는 것들이 점차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팔꿈치 할 거거든요. 네, 팔꿈치에서 나오는 포인트들도 실은 같이 하시면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 나중에 이제 팔꿈치, 뭐 손목 막 이제 이렇게 쭉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막 리셋 저도 찍으면서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런 영상들이 뭐 저희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쨌든 좀 더 건강해지는 건 근막을 포함한 혈액순환, 또 림프순환, 그다음에 호르몬 순환들, 이런 몸에 막힌 것들이 좀 없고 여러 가지가 소통하고 풀릴 때 건강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마음의 순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 저는 근막 리셋, 자가근막 이완을 하는 과정이 나를 사랑해주면서 오늘 하루 내가 힘들었던 것들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까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안 아픈 몸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의견도 달아주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다음에 많이 만져줍시다. 지금까지 닥터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